네, 저번 시간에 글 작성품을 완성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글을 등록하고 목록에서 출력해 보도록 할게요. 이슈는 먼저 이렇게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우선 글을 등록하려면 데이터베이스와 스프링 데이터 JPA 의존성이 필요해요. 여기서 데이터베이스는 H2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건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테스트에 사용되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래서 우선 H2를 사용하다가 나중에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 마리아DB로 변경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스프링 데이터 JPA는 복잡한 과거의 JDBC와는 다르게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는 자바의 기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JP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나중에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따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제 이 JPA와 H2에 대한 의존성을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를 통해서 추가하도록 할게요. 우선 스프링 이니셜라이저로 이동한 다음에 여기서 H2와 JPA를 선택해 줄게요. 그리고 보시면 그럼 런타임 H2랑 여기 데이터 JPA가 있죠.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여기 그리드에 복사해 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리드 새로 고침해 주시면 이제 의존성이 추가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추가했으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하기 위해서 설정 파일을 하나 작성해 줘야 돼요. 이 프로퍼티 파일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저는 프로퍼티 대신에 야물 파일을 사용하는 걸 더 좋아해서 파일 형식을 바꿀게요. 그리고 이거는 필요 없으니까 일단 지울게요. 그럼 이제 데이터베이스 설정에 대한 설정 파일을 작성하면 되는데요. 스프링 그리고 H2 콘솔 켜주시고 데이터 소스는 이렇게 설정해 주도록 할게요. 이 설정은 이제 H2의 콘솔 창을 킨다는 의미고, 그리고 URL은 이 URL로 매핑한다는 뜻이에요. 이제 컨트롤러에서 게시글 작성 버튼을 눌렀을 때 게시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여기 앞서 만들었던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포스트 매핑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로직이 끝나면 인덱스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시켜줄게요. 그리고 이제 이 포스트 매핑을 만들었으니까 이 작성 폼에서도 포스트로 보낼 수 있도록 여기를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액션은 메소드는 포스트, 그리고 여기에 네임 속성으로 타이틀, 네임 속성으로 콘텐츠를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작성품으로부터 게시글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거잖아요. 그래서 이 게시글을 전달받을 객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객체를 만들어서 객체로 전달받도록 할게요. 우선 패키지를 엔티티로 하나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클래스는 포스트로 할게요. 그리고 게시글에는 제목이랑 내용이 있겠죠. 여기서 말한 엔티티란 간단하게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는 객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 만든 객체에다가 엔티티를 작성해 주시면 이제 JPA가 엔티티로 인식하게 해줘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이 객체가 저장되려면 식별자가 있어야겠죠. 식별자는 대부분 롱 타입으로 작성해요.
그래서 식별자로 하려면 아이디를 추가해주고 그리고 이 속성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이 아이디를 지정하게 해줘요. 그리고 여기서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지정해준다는 말은 H2나 마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아이디를 데이터베이스가 직접 1부터 시작해서 번호를 올려가면서 식별자를 자동으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자동으로 저장해서 넣어줘요. 오라클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사용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이 엔티티를 저장할 수 있는 레퍼지토리를 만들게요. 레퍼지토리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메서드들을 모아놓은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여기서는 스프링 JPA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인터페이스로 만들고 사용하면 돼요. 우선 패키지를 만들어 주시고 여기서 그리고 여기선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야겠죠. 그리고 JPA 레퍼지토리를 상속받으면 되는데요. 여기는 저희가 사용할 엔티티 객체 이름을 넣어주고 객체 클래스를 넣어주고 그리고 여기에는 저희가 아까 지정했던 아이디의 타입을 넣어주면 돼요. 그래서 임포트 해줄게요. 그럼 이 레퍼지토리에 별도의 메서드를 추가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내장된 메서드로 객체들을 저장하거나 삭제할 수 있어요. 원래 스프링 JPA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스프링 빈으로 등록해줘야 되지만 이제 저희가 스프링 데이터 JPA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프링이 자동으로 이제 빈으로 등록시켜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략을 해도 괜찮아요. 이제 이 레퍼지토리가 정말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커맨드 시프트 T를 누르면 테스트 클래스를 만들 수 있는데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아마 컨트롤 시프트 T를 누르면 될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바로 만들면 이렇게 패키지도 자동으로 이렇게 똑같이 만들어줘요. 그리고 이제 여기 테스트 클래스에서 데이터 JPA 테스트라는 어노테이션을 붙여주면 이 JPA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어요. 여기서 스프링 빈으로 등록된 레퍼지토리를 불러오기 위해서 의존 주입으로 값을 받아올게요. 이렇게 해서 오토 와이어드로 의존 주입을 받을게요. 여기서 의존 주입이란 스프링 컨테이너가 관리하는 빈들을 주입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에요. 이 스프링이 의존 주입을 왜 사용하냐면 이 객체들의 의존도를 낮출 수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는 좀 이따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테스트 코드는 커맨드 N을 누르면 테스트 메서드를 이렇게 작성할 수 있어요. 이름은 한글로 해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테스트 코드는 실제 서비스가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만들게요. 그리고 여기서 생성자를 전체 있는 걸로 하나 만들고 아무것도 없는 생성자를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게요.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지 이렇게 이거 보시면 엔티티가 무조건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죠. 그래서 엔티티가 사용되려면 기본 생성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본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래서 여기 테스트에서 제목 이렇게 작성하고 포스트 레퍼지토리에서 세이브 메서드로 이 포스트를 넘겨주면 이 포스트가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돼요. 그럼 한번 출력해 볼게요. 정말 제대로 나오는지. 포스트 레퍼지토리에 하나만 저장했으니까 어차피 그냥 하나만 나오겠죠. 그래서
테스트를 실행시켜 보면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네, 노트북이 좀 느려져가지고 이것저것 끄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테스트 결과 보시면 이게 좀 출력이 그냥 레퍼런스로 나오죠. 그래서 이 포스트에서 투스트링을 오버라이드 할게요. 그리고 다시 실행하면 제대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게시글이 이제 잘 등록되는 걸 확인했으니까 게시글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위에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포스트를 삭제해 볼게요. 그리고 파인드 올로 한번 찍어보면 아무것도 안 나와야겠죠. 여기 보시면 아무것도 안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사실 테스트 코드는 이렇게 출력으로 찍어보는 게 아니라 검증하는 메소드가 따로 있어요. 네, 검증하는 메소드 사용하기 전에 롬복이라는 걸 먼저 추가하도록 할게요. 아까 했던 거에서 지워주시고 롬복 추가하도록 할게요. 복사해서 그래들의 그리고 그래드 새로 고침 해주시면 이제 이 롬복이란 걸 사용할 수 있어요. 이 롬복이 뭐 하는 거냐면 이런 거에서 뭐 세터, 게터 이런 걸 작성할 수 있는 건데요. 이게 무슨 기능을 하냐면 이렇게 작성하면 보시면 get id, get title, get content, set id, set title, set content가 있죠. 그러니까 이 getter와 setter를 이렇게 어노테이션으로 자동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네, 이렇게 보시면 아까랑 똑같죠?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하냐? 저희 테스트를 검증할 거잖아요. 그러면 equals and 해시 코드를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할 수 있어서 추가한 거예요. 그리고 계속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제 롬복으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추가했으니까 어설트 이퀄 메서드로 검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 예상은 포스트가 올 거다. 그리고 포스트 레퍼지토리에 1L 그러니까 이 식별자로 값을 찾아오면 이거랑 똑같을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코드를 돌려보면 테스트는 실패할 거예요. 네, 왜 실패하냐면 이 레퍼지토리의 find by id 메서드는 옵셔널로 반환하기 때문인데요. 여기서 옵셔널을 제외하고 가져오게 get으로 받아주면 이렇게 테스트에 통과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게시글 삭제하는 메서드도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삭제하는 메서드는 아마도 empty를 반환할 것이다. 레퍼지토리에 find by 1L로 가져오면 옵셔널 empty를 반환하겠죠. 이 값이 없으니까. 그래서 테스트를 돌려보면 이렇게 테스트에 성공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 다음으로 실제로 게시글을 저장하는 로직을 만들기 위해 서비스 패키지를 만들고 포스트 서비스로 클래스를 하나 만들게요. 서비스 만들고
그리고 이 서비스는 이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할 거니까 포스트 레퍼지토리를 주입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토와이어드, 그리고 이 오토와이어드는 스프링 빈에서만 작동해요. 그래서 여기서도 스프링 빈을 등록하기 위해서 서비스를 추가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오토와이어드는 사실 이렇게 생성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이렇게 생략해도 의존 주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저는 이렇게 그냥 명시해 놓는 게 좀 더 좋더라고요. 의존 주입은 객체들의 의존도를 낮추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사람이라는 객체가 있어요. 클래스가. 그리고 카 인터페이스와 이 카를 구현하는 A카, B카가 있다고 할게요. 그럼 이 사람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하겠죠. 이 차가 필요하다면. 근데 만약 이 차가 이 B로 변경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B로 변경되면 여기서 코드의 수정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즉 코드의 의존도가 높다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코드를 외부에서 주입받는다면 이 코드의 수정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스프링에 의존주입을 주입해요. 이 의존주입 같이 스프링의 기본적인 개념들은 나중에 이 게시글 프로젝트를 다 끝낸 다음에 따로 모아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 프로젝트에서는 코드를 작성해서 스프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만 간단하게 알아보는 거니까 이런 기초적인 개념들은 나중에 한번 다시 다룰게요. 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의존주입을 사용하는데요. 아까 테스트 코드에서는 그냥 필드에서 이렇게 바로 의존주입을 했죠. 하지만 실제 서비스에서는 이렇게 생성자를 통해서 주입을 해주는 게 좋아요. 만약에 그냥 서비스에서 오토와이어드로 주입하면 여기 인텔리지에서 어차피 경고를 해줘요. 필드 주입을 추천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생성자 주입을 사용해서 코드를 작성해요. 네, 이제 이 레퍼지토리를 사용해서 게시글을 추가하는 메서드를 작성할게요. 포스트가 나오면 그 포스트를 레퍼지토리에 저장.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고 이제 테스트 코드로 넘어가 볼게요. 테스트 코드는 똑같이 커맨드 시프트 키를 눌러서 생성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선 스프링 전체를 사용해서 테스트하는 스프링 테스트를 추가할게요. 그리고 여기서는 테스트니까 그냥 필드 주입을 사용해서 레퍼지토리와 포스트 서비스를 받을 거예요. 이 메서드가 제대로 동작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그럼 포스트 서비스에 add 포스트로 이렇게 넘기면은 그 전에 그러면 테스트하기 쉽게 이 내용을 빼내서 이렇게 넣도록 하고, 이 포스트가 이렇게 받아서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포스트를 저장하고 이 포스트를 이 메스를 통해서 저장하고, 그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동작했다면 여기서 find by id로 값을 제대로 받아올 수 있겠죠.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렇게 테스트가
잘 수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컨트롤러에서 이 메서드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서도 똑같이 포스트 서비스를 주입받아서 포스트가 넘어오면 애드 포스트로 포스트를 저장해 볼게요. 역시 테스트 코드를 작성해 볼게요. 이제 그럼 테스트를 작성할게요. 똑같이 만들고 여기서는 웹 MVC를 테스트하는 이 웹 MVC 테스트를 어노테이션을 작성하고 테스트할 클래스를 이렇게 넣어주면 돼요. 그리고 목 MVC 주입받고 그리고 이 포스트 컨트롤러가 사용하는 이 포스트 서비스는 목핀, 그러니까 가짜 객체로 만들어서 사용할 거예요. 만들고 포스트 방식으로 보내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포스트 추가하고 경로는 라이트로 보내니까 보내고 여기서 파라미터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면은 리다이렉션을 시키니까 이렇게 리다이렉션 되는지 확인하는 테스트를 작성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퍼폼에 그냥 예외를 던져주고 테스트를 실행시켜 볼게요. 그럼 테스트가 에러 없이 잘 동작하죠. 근데 저희가 이게 요청되면 이게 정말 실행됐는지, 그러니까 호출되었는지 확인하는 검증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메서드를 통해서 검사할 수 있어요. 이 포스트 서비스가 애드 포스트로 호출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만약에 여기서 호출되지 않았다면 여기서 에러가 터져서 테스트에 실패해요. 근데 이렇게 테스트를 돌려보면 테스트가 통과하니까 정상적으로 호출된다는 거겠죠. 만약 이렇게 네, 만약 이렇게 호출되지 않는다면 근데 이렇게 호출되지 않았다고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다시 돌리고 테스트 실행해 보면 정상적으로 돌아가죠. 이제 테스트 코드로는 테스트를 해봤으니까 실제 잘 돌아가는지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그러면 프로젝트를 실행시키고 접속해서 글을 작성해 볼게요. 글을 작성하면 이렇게 메인 페이지로 리다이렉션 되죠. 근데 정말 데이터베이스에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H2 콘솔 치면은 이렇게 콘솔 창이 떠요. 그래서 그냥 커넥트 눌러주시면 바로 연결되는데요. 눌러서 런 해보면 값이 아무것도 안 들어갔죠. 값이 왜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컨트롤러에서 한번 로그를 찍어 볼게요. 그럼 다시 글을 아무렇게나 작성해 볼게요. 그리고 H2
그냥 널로 들어와지네요. 그러면 여기 폼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음, 컨텐츠. 아, 저희가 여기 세터와 게터가 없어요. 이걸 추가해서 글을 다시 한번 작성해 보면 글이 잘 들어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제 글이 정상적으로 올라가는 것을 확인했으니까 이제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는 메소드를 작성할게요. 겟매핑으로 하고 점 마인드 올로 메소드를 하나 작성하고 여기 서비스에서 메소드를 다시 만들어 줄게요. 마인드 올. 그러면 마인드 올 해서 이걸 바로 리턴할게요. 그러면 여기서도 이렇게 받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 리스트를 모듈에 담아서 이 메인으로 보내주면 이 메인에서 이 리스트를 출력할 수 있어요. 이 인덱스에서 지모 일단 이것만 남기고 밑에서 일단 제거할게요. 반복문을 사용할 거니까. 그래서 th 이치 포스트 리스트 그리고 텍스트는 post.id 그리고 th 텍스트는 post.title 가져올게요. 이게 지금 리다이렉션이어서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인덱스를 제대로 넣어주면 일단 돌려볼게요. 리스트 제대로 넘어오고, 아, 그 작성된 글이 아무것도 없죠. 그 이제 글을 한번 작성해 볼게요. 그래서 글 작성해 보면 떠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뜨죠. 그러면 어디가 문제일까요? 이 컨트롤러에서 한번 값이 제대로 있나 한번 찍어 볼게요. 아, 이 포스트스로 불러서 그러네요.
이렇게 하면 네, 값이 제대로 들어와서 제목이 제대로 들어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제 이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을 보여주는 형태로 돼야겠죠. 이제 제목을 누르면 그 게시글을 보여주게 만들어 볼게요. 겟 매핑으로 public string get post로 그리고 이 포스트 서비스에 find by id 그래서 메서드를 하나 만든 다음에 포스트 서비스에 다시 메서드를 하나 만들게요. 포스트 find by id 원래 이렇게 그냥 get으로 막 받아오면 안 되는데 지금은 일단 테스트니까 간단하게 만들게요. 아이디 넘겨주고 이제 뷰를 만들어야겠죠. 뷰를 만들기 전에 일단 이렇게 만들어 놓을게요. 네, 뷰를 만들어 봤는데요. 뷰는 그냥 여기 라이트 폼을 살짝 수정해서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들게 해놨어요. 그래서 수정은 안 되게. 그럼 이 포스트 컨트롤러에서 이 뷰를 반환할게요. 그리고 이 포스트 뷰에서 텍스트는 포스트 점 타이틀 th 텍스트는 포스트 점 컨텐츠를 달아줄게요. 그럼 이제 제목을 클릭했을 때 이동해야 되니까 인덱스에서 이 타이틀에다가 A 태그로 클릭했을 때 이동할 수 있도록 수정할게요. 그리고 그러면은 포스트스로 바꿀게요. 점 id 작성하고 글을 작성하고 들어가면 내용이 조금 잘리네요. 근데 인풋 대신에 텍스트 에리어를 대신해서 이게 조금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제목과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다른 내용을 넣어도 이렇게 밑으로 쭉 나오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코드를 좀 리팩토링하고 이제 역순으로 출력되도록 해볼게요. 그리고 제가 아까 빠뜨린 부분이 있어서 다시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이 패스 베리어블은 이렇게 매핑에다가 뒤에 이 변수를 받아올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이 모델은 여기에 객체를 담아서 뷰로 전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사용된 태그들은 타임리프 문법인데요. 타임리프 문법에 대해서는 따로 하지 않을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